구들장을 깔고 그 아래 불을 지피고 위에 항토를 얹고 두툼한 솜잎을 껴안고 뒹굴며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하여주던 고마운 구들빵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두한종렬이죠. 두한종렬을 실천하게 한다고 합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 언저리가 되면 누구나 생각남직한 우리들의 건강에 좋은 우리들의 애것, 그 중에 구들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새벽입니다. 아직까지 닭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 새벽이 아닌 이른 새벽인가요? 우리 민족이 불을 사용하여 난방에 이용하게 되면서 조선의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민초들은 외세의 침입과 잦은 내란으로 시도 때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다니며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민족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구들이라는 특수한 난방장치를 우리 민족이 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때거리 없고 춥기만 하던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형 환경 속에서도 소빙하기인 조선시대를 구두로 발명으로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하여 민족이 융성할 수 있었고 독창적이며 독자적인 구들이라는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우리 민족의 난방시설로 전승되어 오던 구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땔감이 부족하게 되면서 연탄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구들방에서 무연탄 가스 중독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원인들로 인해 구들방이 서양 기술인 보일러와 접목한 특수한 형태의 바닥 난방으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다시 건강을 위하여 옛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궁이에 쭈구리가 앉아 불떼기만 하던 그때 참 안쓰럽던 그 엄마들이 봤던 직화가 안악들의 암 발생을 억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직접 받는 구들장에서 발산하는 원적외선이 인체에 대사를 좋게 하여 인간 생활에 활력을 주고 흙벽으로 이루어진 황토방에서는 자연적으로 대기의 순환을 돕고 온도와 습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여 사람이 숨쉬기 편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져 건강에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풍이 두한종렬을 가능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들방 아랫목의 따뜻한 기운과 두툼한 솜이불이 발과 몸을 데워주고 문풍지 사이로 매섭게 몰아치던 찬바람이 머리를 식혀줬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찬기운을 호흡할 수 있게 하여 두한종렬은 저절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묻어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한종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한종렬,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찬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자연계의 특징인데요. 이에 반해 사람의 몸은 발과 배가 따뜻하고 머리가 차가울 때 더욱 건강해지게 된다고 한방에서 말합니다. 인체는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구들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도 두한종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8세기에 네덜란드 의사 브루하페 교수는 세상을 떠나면서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트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노트에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한 줄의 문구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두한종렬의 순기능에 대한 동서양의 공통된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70년대 초반은 몹시도 춥고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보릿고개에 있었죠.
부모님이 계시던 큰방과 할머니와 우리들 6남매가 함께 살던 상방이 있었는데 해마다 가을 언저리가 되면 구들방 아래 고래를 메우고 있던 구세로를 태운다고 꿀떡 한가득 꿀떡꿀떡 새카만 연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 마당을 다 채우고 넘쳐가지고 마을을 반쯤은 뒤덮곤 했었죠. 구세를 태우지 못하거나 또는 무너진 구들방은 구들장을 열어서 무너진 곳을 수리하곤 그리 했었죠. 그때 그 매캐하게 풍겨 나오던 그 구들장에 끼어있던 그런 구세의 냄새, 그리고 구들장과 그 시커멓게 끌린 그 구들돌들, 그리고 고래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지금은 황토방이나 구들방,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으로 불을 피우니까 몇 날 며칠을 불떼게 하여도 한 주무제만 있을 뿐인데, 그때는 장작이 귀하고도 참으로 귀한 시절이라 청사이라고 하는 소나무 가지치기 한 10% 속값이나 또는 농사 짓고 나온 볏짚을 이용하여 군불을 떼는 게 보통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매일매일 제가 차서요. 그래서 매일매일 재를 치우지 않으면 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속값은 불깡은 좋지만은 송진이 고래를 지나면서 식어버리니까, 열이 막 계속 나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식어버리니까 고래와 개자리, 연도 그런 언저리들을 막아가지고 불이 들지 않게 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불이 안으로 들지 못하고 들이밀면은 밀려 나오는 불티겁지하고, 그리고 연기로 말미암아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 눈을 비비고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엄마의 부뚜막이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당연시 되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한 구들방과 황토방이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아궁이에 넣는 땔감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송진이 펄펄 나고 시커먼 연기가 꾸역꾸역 나는 속갑이나 소나무 장작이 아궁이에 불 뗄 때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소나무 장작은 옛날 그때 그 시절을 맡아오던 추억의 솔향기가 있어서 좋다고 떼는 사람도 들어는 있더라고요. 연기는 그만큼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힐링을 찾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섬주섬 추억어린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니 금방 헤어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구들방과 황토방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